3D 배경 10차시 언리얼 엔진 마스터 머티리얼 수행 준거 본 강의는 게임 3D 배경 제작의 수행 준거, 완료된 모델링에 대하여 적절한 폴리곤 사용 여부 및 게임 엔진상의 정확한 표현 여부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항목에 제작된 3D 모델의 게임 엔진 탑재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툴의 기술적 이해 및 실습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엔진 속 3D 그래픽의 기술 및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웁니다. 학습 내용 본 강의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마스터 머티리얼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언리얼 엔진의 머티리얼 기본 제작인 마스터 머티리얼 제작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인스턴스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 머티리얼 제작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학습 정리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이너 먹스입니다. 오늘은 언리얼 엔진의 마스터 매트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속의 마스터 매트리얼이라는 게 매트리얼 가지고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매트리얼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매트리얼 단위가 인스턴스 기반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노드 기반의 형태를 한두 개씩 정리를 해서 기본형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는 텍스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매트리얼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새로 하나 만들 수 있게 매트리얼에 마스터라는 형식을 하나 제공을 하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화면이 제공된 거에 대해서 마스터 형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인스턴스를 미리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스터 매트리얼에 인스턴스도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 인스턴스 생성해서 마스터의 인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마스터 매트리얼하고 매트리얼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이점은 조작할 수 있는 내용하고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인 딱 정해져 있는 값에 대해서 파라메틱을 정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 일일이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의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텍스처들은 이쪽에 연결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마스터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 노드를 여러 가지로 한 번에 쓸 수 없다 보니까 기본 관리 능력이 있는 세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트리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스터라는 파일 항목에 인스턴스 형식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관리는 현재 서페이스라는 항목에 24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단일 텍스처 모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텍스처들이 매트리얼 쪽이 지금 현재는 PBR 데이터로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PBR 데이터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텍스처 5개 종류입니다. 베이스 컬러, 메탈릭, 그다음에 러프니스, 그리고 노말. 또 하나 사용되는 것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가 빛을 내고 안 내고에 대한 역할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시브 컬러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컬러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순수한 칼라 기반의 텍스처의 칼라 형식을 제공하는 값인데요. 어떤 매트리얼 정보 조건에서 기본 형태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텍스처 중에서도 서브스탠스 계열이나 픽셀 믹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처를 5단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번 드래그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보면은 처음에는 알베이도라는 텍스처, 칼라만 전문으로 하는 텍스처 하고요.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기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값, 그리고 하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나는 앰비언트, 노말, 그리고 여기
메탈릭하고 러프니스. 그냥 디스플레이스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스가 이제 요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누르시면은 현재 이 오브젝트가 디스플레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러프니스 조건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메탈릭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4개 텍스처는 이제 일단 기본형으로 가져왔어요. 사실 마스터 메터리얼에서는 이 텍스처가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빈 공간의 형태의 좀 단일 모드로 작은 걸로 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텍스처가 있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텍스처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조작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른쪽 마우스 파라미터 변환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알베이도 텍스처 기본을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이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파라미터에 전환이 돼서 적용과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이쪽으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생성이 될 수 있게끔 나왔는데요. 텍스처 조작 형태는 이제 미리 보는 형식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알베이도 텍스처가 어떤 값을 하고 어떤 모양이 나가는지 확인하는데 일단 1번 알베이도 텍스처에 그 다음에 그룹은 텍스처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01번에 텍스처 인풋으로 하겠습니다. 텍스처 인풋으로 하나 선택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 알베이도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컬러라는 부분에 단일 색깔 형식으로 유지되게끔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해보시면은 자, 방금 같이 01번에 텍스처 인풋의 그룹 안에 알베이도 텍스처가 제공되어 있고요. 현재 이 텍스처가 제공되어 있지만은 다른 매트리얼을 만든다 그러면은 텍스처령하고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가질 수 있게끔 지정하는데 자, 알베이도 텍스처의 보통 칼라에서는 칼라 변화를 준다든가 채도의 역할을 낮게 한다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칼라 변화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버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블렌드 오버레이라는 부분을 가져와서 가지고 있는 색상에다가 제가 3번을 딱 누르면은 3개의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색깔을 하고 있어요. 금반은 흰색으로 해주셔야 원래 기본 색깔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블렌드 역할을 같이 이제 섞어서 계산하게끔 해서 오버레이 값을 계산합니다. 자, 이 텍스처를 제공하고 흰색과 흰색 계열이 진행되거나 오버레이 흰색이 되면 흰색인 거고 회색이 되면 회색이 되겠죠. 기본 형태의 색깔에 따라서 변화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파라미터로 보면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색을 임의로 저장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를 변화를 하고 자, 틴트 값으로 알베이도 틴트 값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남겨줍니다. 자, 저장을 적용하고 저장을 해보니까 자, 이미 현재 알베이도의 그룹에 아까 텍스트 인풋은 텍스트 인풋으로 왔는데 자, 기본 설정이 없다 보니까 기본 베이직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눌러서 변환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색깔을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틴트 값을 제공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값에서 좀 더 밝기의 색이라든가 그런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데 뭐 채도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밝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멀티플레이를 하나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이 파라미터 승격이라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자, 이름은 알베이도 틴트에 대한 인터시티요.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넣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 벡터 쪽에 라인으로 가니까 이것도 이제 그룹으로 하나를 지정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알베이도라는 전체 그룹을 지정할 때 오른쪽 커맨드 생성을 해가지고 알베이도를 좀 하나 잡아서 전체 그룹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알베이도라는 이름의 내용을 그룹형에서, 자, 그룹에 보면은 아까 이제 01번 텍스처 만들었지만 알베이도가 제일 먼저 가서 02번에 알베이도 그룹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인텐시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02번에 인텐시티 넣어 주시면 적용, 저장 해주시면 바로 인스턴스 항목에서는 02번의 알베이도 부분에 색깔과 파워 부분이 제공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까맣게 나왔죠. 이유가 인텐시티 기본값을 원래는 이제 0이 아니라 1의 기본값, 그냥 본인의 색깔을 기본화 시키는 걸 먼저 제공을 해 주셔야 화면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색깔을 그대로 드러나겠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제공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1이 기본값인 상태, 그 다음에 색깔은 재질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파워를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알베이도 값은 이게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해서 눌러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메탈릭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메탈릭 부분 같은 경우는 색깔로 지원할 수 있게끔 넣어두겠습니다. 자, 텍스처 그룹의 자체도 또 한번 텍스처 사용을 하고요. 이 텍스처 이름명은 파라메타로 변환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 자, 메탈릭 이름의 그룹명은 똑같이 01번의 텍스처 그룹 인풋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탈릭 조건들은 밝기를 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조건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인텐시티 부분에 관련된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두 개를 선택하시고 내려와서 컨트롤 W를 누르시면은 자,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가 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적용해서 넣어주시고,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메탈릭 파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틴트 파워가 아닌 인텐시티 파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요 소스도 메탈릭 정보의 인풋 단자는 텍스처가 넘어가지만은 여기서 쓰는 단자에서는 흰색과 검은색 급반 중에 일단 기본형 자체를 검은색 또는 흰색인데 텍스처가 있을 때는 기본형 형태를 1로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텍스처를 가지고서 강약 조절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니까 1로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릭은 방금 여기 본 거와 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텍스처 자체가. 그럴 때는 엔진에 수식으로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분리를 해서 어떨 때는 텍스처가 있고 어떨 때는 없다 라고 텍스처를 선택권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스위치라는 기능이에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스태틱 스위치 파라메타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스위치 역할을 이제 메탈릭으로 사용할 거다. 근데 이게 사용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셨을 때, 자, 여기 보시면 true, 나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펄스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지 않았을 땐 자동적으로 단일 수식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긁어서 스칼라 파라메타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스칼라 파라메타를 하게 되면은 원팩터에 대한 것을 파라메타로 제공하는 값이에요. 이 부분이 자, 메탈릭이라는 조건으로 사용하면은 기본 0값, 메탈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은 0, 검은색일 때는 금속화가 아니다 라는 항목이고요. 1 하게 되면은 흰색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금속화야 라는 겁니다. 재질의 형태에 따라서 이 금속의 형태가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0값에 제가 슬쩍 메탈릭이라는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평면에서 빛이 지금 현재 스펙으로 살짝 있는데 금속화가 아닌 비금속화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수식 1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금속화처럼 주변을 어둡고 밝은 포인트가 올라오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는 비금속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왜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금속화를 하고 수식으로 변경을 해서 일로 해서 금속화라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스위치 온 오프를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친구는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코멘트를 메탈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자 만들어 주시면, 자, 관리하기 좋게끔 좀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저장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알베이도 값으로 제공되어 있죠. 여기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변경이 되면 다른 값으로 지원을 하는데, 자, 적용을 한번 먼저 해보고요. 세이브하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 2번 알베이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 파라미터의 스위치 관련된 항목이 각각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룹핑에다가 어디다 넣어줄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메탈링에서 베이스 부분에 대한 내용과 베이스 부분도 지금 이제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03번 메탈릭이라는 부분에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텍스처에서 이제 인스턴스로 메탈 인스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선택을 하시고, 자, 세 번째 있는 메탈릭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위치 기능도 스위치 같은 데 가져가면은 기본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룹핑에 어디다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메탈릭으로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사용되는 게 지금 현재 다 꺼져 있는 상태고요. 베이스 매트리얼이 지금 돼 있죠.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텍스처 용도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걸 켜서 얘를 키시면 바로 메탈릭이라는 인풋 단자로 들어오게요. 텍스처에서 메탈릭을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면 메탈 인스턴스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거 값이 색깔하고 섞어서 멀티 값을 했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그 강약 조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굳이 이제 메탈릭이 들어오지 않는데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텍스처를 수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텍스처의 관리를 할 것이냐의 선택권으로 해서 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거친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러프니스 자체를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수식으로 1번으로 보고, 자, 러프니스를 연결하게 되면요. 자, 처음에 0이라는 검은색을 단위로 하게 되면은 완전 반사광이에요. 거친 면이 없어라는 항목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수식을 흰색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너무 거칠어서 나는 반사광이 질 수 없어 라는 항목이 돼요. 그래서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잘 활용하면은 나무가 될 것이냐, 뭐 금속이 될 것이냐, 당구공이 될 것이냐 이런 거의 선택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게이지 형태에서 맞춰주는데, 자, 일단 지우고, 러프니스는 서브스탄스나 퀵세미스를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러프니스 값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러프니스에 똑같은 값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니까 그 멀티플레이하고 메탈 인텐시티를 가져다가 Alt W 눌러서 사용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여기는 러프니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인스턴스로 사용을 하고요. 자, 텍스처도 변경을 해야겠죠? 그럼 파라미터 전환을 해서 러프니스라는 값을 사용을 해서 소스를 잡고요. 텍스처에서 관련된 항목, 그다음 인텐시티, 기본값은 밝기를 적용하든 오늘 적용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텐시티 기본값에 원래 텍스처를 가져갈 때 0값으로 출발을 해야 텍스처의 원래 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기준 정하고요. 자, 러프니스도 그룹에서는 메탈릭 그룹이 아니라 자, 04번에 러프니스 그룹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처도 04번에
러프니스 그룹. 자, 여기도 또 수식이 사용되는 것처럼 텍스처가 가지고 있지만은 거친 면도를 별도로 만들어 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메탈릭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러프니스는 대부분 다 출력이 되고 메탈릭이 빠지는 경우는 많아도 러프니스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러프니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 부분은 기본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값에 거친 면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코멘트도 러프니스로 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이것 값이 이제 적용됐으면은 적용 범위 저장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러프니스는 인텐시티로 해서 요 값을 거친 면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노말이 있고요. 여기 사이에 이제 스페큘러라는 게 있는데, 스페큘러는 메탈릭 조건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긴 하는데, 스페큘러가 게임 디자인에서는 모서리 쪽 밝기, 그러니까 각도가 큰 쪽에 대한 밝기 부분을 임의적으로 색깔을 도출할 수 있는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큘러 양들을 별도로 좀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수식으로만 관리를 해도 빛의 모서리 형태의 더 밝은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가 됩니다. 그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숫자 1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 원 팩터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부터 파라미터 변화를 해서 스페큘러에 대한 인텐시티로 적용을 해주시고 바로 적용을 합니다. 스페큘러. 자, 스페큘러 제어는 일단 0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밝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밝기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틀려지니까요. 자, 이거는 러프니스 조건하고도 좀 상충이 되는 관계가 있어서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스페큘러도 텍스처로 뽑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커버처 맵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좀 적용하는 범위도 많이 있거든요. 이 스페큘러는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노말이 들어가는 순간 스페큘러 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요. 스페큘러 자체에서도 그룹 형태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05번인 스페큘러로 적용을 해주시면 별도의 수식을 관리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냥 다섯 번째 노멀 값입니다. 가장 기본형 세팅 중에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자, 노멀 값을 적용하는데요. 자, 노멀 값은 기본형 이 변형 상태가 노멀의 강약 조절을 좀 그냥 한번 텍스처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서 인텐시티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노멀에서도 인텐시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기본 RGB 값에서 플랫 노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플랫 노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값에 평면화될 수 있는 값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에서 승격을 먼저 할게요. 파라미터 승격을 지원을 해서 얘 같은 경우 노멀에 대한 인텐시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흰색과 검은색 양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은 기본이 여기도 숫자 1로 조정을 하거든요. 1로 조정을 해서 강약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노멀에서 탄젠트 값이 RG 코드만 사용해서 높이가 반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1-라는 뒤집기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주시면은, 자, 인텐시티에 관련된 항목,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뒤집어지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는 값을 높낮이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텍스처도 오른쪽 마우스 파라미터 변환해서 노멀이라는 항목에, 지금 이제 그룹 단자는 텍스처 인풋 들어오는 양으로 결정을 하고, 인텐시티는 똑같이 선택을 해서 보면 06번의 노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딱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노멀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노멀의 연결. 자, 그리고 이제 요 그룹은 오른쪽 마우스 코멘트에서는 노멀로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자, 노멀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노멀에서 파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나요? 예. 이렇게 높낮이에 대한 형태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양들을 노멀로서 강하게 정리합니다. 라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좀 심하게 굴곡이 치죠. 예, 기본 한 1값에서 베이스를 가져가고요. 좀 더 올라가면서 그 높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본 베이스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값들은 인텐시티의 값은 1값 기준을 정해 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음수로 가면 갈수록 얇아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예, 밝아지는 형태에 맞춰 가지고 높이가 측정이 됩니다. 예, 뒤집어진 역할이다 보니까 1-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내 텍스처가 너무 작아서 반복성을 좀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예, UV 채널에 관련된 항목을 매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된 전체 부분에 대해서 UV를 타일맵 관리를 할 거고요. 옵셋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자, U 눌러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예, UV 그 텍스처 코드라는 항목이 나와요. 자, 이 코드는 여기서 조절할 수는 있어도 얘를 수식으로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타일 배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라는 항목을 사용하고 승격을 해서 하나 단일 벡터를 가지고 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 제공되는 값의 UV를 이쪽과 동일 값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UV 코드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수식은 기본형은 1로 하셔야지만 타일 베이스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UV 상태에서 요거 타일 형태인데 여기도 관리 번호에 좀 뒤에 뭐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10번에 UV 코드라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자, 저장된 UV 코드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UV 형태를 잡고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타일맵, 양쪽 방향으로 타일맵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상으로 어떤 건 이렇게 써야 되고 어떤 건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노멀 보면서 또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턴스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UV 코드가 되었는데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양쪽 방향으로만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좀 하나 더 하고 싶다. UV 코드 중에 자, 멀티플 다시 한번 지원을 하고 지원된 A와 B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 플랜 형태에서 그 여기 타일링이 되는 요 값이 사실 두 가지로 이렇게 컨트롤 W 눌러서 요거를 하나 더 만드시고 해서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몰아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타일링 같은 경우는 UV 타일링의 한 방향 타일링이니까 타일링의 U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얘도 타일링의 V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UV 코드를 별도로 해서 이쪽과 이쪽을 각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체 관리고요. 거기에서 또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10번 UV 쪽에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V 다시 한번 UV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두 개가 더 생겼죠? 생기면서 이번에 UV는 네, 한쪽으로 요거는 양쪽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타일링 UV와 제가 잘못 적용했네요. 멀티플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단일 코드고요. 이 벡터를 두 개 합치는 거는 어펜드
벡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를 한 개로 합쳐서 한 개의 객체로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개를 하나하나 벡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못 만들었어요. 멀티를 그냥 빼버려 가지고. 자, 그래서 UV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저쪽에서 한쪽으로. 그래서 뭐 양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로 전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거기에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원하는 위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위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옵셋 값 이동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옵셋 이동은 ad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add로 해서 더하기 연산을 한 다음에 똑같이 UV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름만 변경하면 이 수식과 다른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는 옵셋 U와 똑같이 옵셋 V로 결정하겠습니다. V로 결정하고 그룹 코드는 똑같이 하고요. 자, 이 상태를 똑같이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추가가 더 생기면서 이 부분은 옵셋이라는 부분에 좌우 이동. 자, 전체 스케일의 한쪽 방향, 거기에 한쪽 이동.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서 위치값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 돌이나 이런 거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고 다양한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때는 이런 UV 코드가 관리가 되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코멘트는 UV로 정해 놓겠습니다. 자, 선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관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항목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이 되면은 이 기본 매트리얼 단자는 제공을 한 거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그룹, 쉽게 말해서 하나로 만들었지만은 두 개의 텍스처를 가지고 지원하는, 특히 이제 버텍스 칼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마스터 매트리얼의 가장 기본 기능이고요. 이 부분에 해결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딱 보시게 되면 적용 확인하고 전체 적용의 소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구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알베이도 텍스처에 이렇게 노말, 러프니스. 자, 알베이도 텍스처의 컬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도도 뺄 수 있습니다. 조건들은 이제 따로 넣어야 되는데 채도도 뺄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밝기와 어둡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탈릭 조건에서 나는 텍스처의 기본 베이스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만 눌러서 이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거를 끄시고 메탈릭에서 조건하면 텍스처가 다른 별도 용도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또 컨트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러프닝 거친 면도를 생성화시킵니다. 지금 현재는 0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1로 지정되면은 거친 면이 없어져요. 그죠?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거친 면들이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는 아까 전에 노말을 했던 부분에서 여기 모서리가 되는 밝기 부분에 더 강력한 빛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표면 안쪽보다는 바깥쪽 면에 이 테두리에 더 강렬하게 빛을 발휘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큘러 맵도 이제 그 PBR 매트리에서 간간히 좀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큘러 맵 자체는 요거는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말 값은 지금 현재 1로 적용됐지만 난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단위 상태에 올라와서 거친 면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걸로 제공을 하시면은 노마 인스턴스 기반으로 높이를 맞춰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UV에 있는 전체 UV 채널링에 있는 부분들 이제 뭐 이래값 기본형이 있는데 요 기본형에서 내가 양쪽으로 확장시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 판넬로 보시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시킬 거야. 자 그리고 타일링의 한쪽 부분에 UV 쪽에서 얘를 좁힐 거야 늘릴 거야 결정하실 수 있고요. 좌우에서 또 좁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타일링의 한쪽 방향이 이쪽에서 마음에 들어 요게 저 끝으로 갔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돼요. 자 요게 UV 할 때 나중에 마스크를 사용하는 기능 중에서도 특이하게 요걸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발현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리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 인스턴스 매트리얼까지는 알아봤는데 마스터 매트리라는 요 항목에 파라메틱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조작하는 거고요. 추후에 버테스 페인터라든가 아니면은 알파를 사용한 모드 그런 기반으로 해서 마스터 매트리얼을 대략 한 5개 정도 활용을 하시면은 웬만한 매트리얼 재질감들을 다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단일 모드가 아니라 층계 레이어, 블렌드 모드도 가능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형태인데 가장 기본은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상 마스터 매트리얼에서 만드는 제작 과정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학습 정리. 이상으로 강의 영상을 통해 언리얼 엔진의 마스터 머티리얼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마스터 머티리얼 제작 과정으로 머티리얼 노드를 학습함으로써 언리얼 엔진의 재질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언리얼 엔진 속 라이트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